네, 안녕하십니까. 권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장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9장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금부터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배전 솔로의 용어 중 틀린 것은? 우리가 궤전점, 분기선, 간선, 급전선, 그림을 통해서 알아봤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전소가 있으면요. 변전소에서 급전선이라는 것이 나왔죠. 급전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급전선과 간선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선이 만나고 간선에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간다. 결국 분기선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궤전점이라는 것은 어디였나요? 궤전점은 이 급전선과 간선이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궤전점이라고 했었죠. 1번 보시면 간선과 분기선의 접속점을 궤전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겠죠. 궤전점은 급전선과 간선이 만나는 지점을 궤전점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중 고압 배전솔로의 구성 순서로 알맞은 것은 순서가 변전소, 그리고 급전선, 그리고 간선, 마지막으로 분기선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2번이고요. 루프 배전의 이점은 루프 배전이라고 한다면 환상 시스템, 환상식 배전을 말하죠. 환상식 배전의 이점은 일단은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경감된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공급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공급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정전이 일어날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복잡해서 부하 증설이 어렵고요. 이 같은 특징은 부하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적합하다. 보시면 이점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 변동이 적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농촌에 적당한 것은 수지식, 가지식이겠죠. 3번에 4번이고요. 4번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이 적당한 곳은 1번 농촌, 2번 어촌, 3번 화학공장, 4번 부하 밀집지역. 뱅킹 시스템은 부하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적합합니다.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경감되고요. 플리커 현상, 그러니까 깜빡깜빡거리는 텔레비전이나 전등이 깜빡거리는 플리커 현상이 감소되고 공급 신뢰도가 향상되고요. 다만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해서 계통과 계통 간에 연결하는 이런 구분 퓨즈를 넣어서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계통에 사고가 발생하면 옆 건전한 변압기로도 사고가 이어지는 그러한 캐스케이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5번은 부하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 결국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저압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네요. 인접 변압기를 연락하는 저압선의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전력선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한다면요. 자, 이쪽에 1차 측에 퓨즈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만 그려보겠습니다. 셋, 그리고 이쪽에 변압기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갈매기 모양의 끼룩끼룩 기호인 변압기가 존재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여기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퓨즈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 연락하는 이런 퓨즈가 들어가죠. 그 밑에 수용가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연결하는 이 퓨즈, 이것을 바로 구분 퓨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압선의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로 구분 퓨즈인데요. 자, 이것이 고장나기 전에 1차 측의 퓨즈가 끊어지기 전에 이것이 끊어짐으로써 이러한 건전한 변압기로의 사고가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분 퓨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저압 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깜빡임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저압 간선의 전압 강화는 줄어지나 전력 손실은 줄일 수 없다. 자, 일단 1번부터 틀렸죠. 1번은 심하게 나타난다 아니고요. 전력 손실 줄일 수 있고요.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 있고요. 3번 캐스케이딩 현상의 염려가 있다. 방금 전에도 했었죠. 캐스케이딩 현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배전 계통을 구성할 때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의 캐스케이딩 현상이란
자, 지금까지 캐스케이딩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캐스케이딩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캐스케이딩 현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저압선의 고장에 의해서 건전한 변압기로 사고가 확대되는 것, 그래서 차단되는 것을 바로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캐스케이딩 현상은 정의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4번이고요. 8번 망상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물망 그런 걸 말하죠. 망상은 환상식보다 무정전 공급 신뢰도가 더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도 있고요. 전압 변동은 작고요. 인축 감전 사고가 작다고 했는데 망상식에선 인축 감전 사고가 높습니다. 그럴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농촌에 적합하다는 수지식, 가지식에 해당되겠죠.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네,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정전이 적다, 2번 전압 변동이 적다. 둘 다 장점이고요. 3번 인축의 접촉 사고가 적어진다. 이건 아니죠. 인축의 접촉 사고는 많아집니다. 네트워크 방식은 복잡화로 인해서 인축의 접촉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도 큽니다. 10번 3상 4선식 배전 방식에서 일선당의 최대 전력은 단 상전압 V, 선전류 I라고 한다. 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3상 4선식 배전 방식에서 상전압일 경우 전압은 3, 전력은 3V I가 됩니다. 3V I. 그런데 지금 3상 4선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력을 일선당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3V I가 되겠죠. 4선이니까 4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퍼센트로 소수점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0.75VI가 됩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직류 2선식 대비 전선 1가닥당 송전 전력이 최대가 되는 전송 방식은 단 선간전압 전송전류 역률 및 전송거리가 같고 중성선은 전력선과 동일한 굵기이며 전선은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교류 방식에서 역률은 1로 한다.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선당 공급 전력비가 제일 높은 것이 3상 4선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상 3선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에 단 선간전압, 전송전류 역률, 그리고 및 전송거리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간전압을 비교했을 때 전선 한 가닥당 송전전력이 최대가 되는 것은 바로 3상 4선식, 여기 3상 4선식이 3상 3선식이네요. 죄송해요. 선간전압을 했을 때는 3상 3선식이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비슷한 문제네요. 비슷한 문제. 송전 전력 그리고 송전 거리, 전선로의 전력 손실이 일정하고 같은 재료의 전선을 사용했을 때 단상 2선식에 대한 3상 3선식의 1선당의 전력비는 얼마인가? 우리가 방금도 상전압을 했을 때 3상 4선식, 선간전압 했을 때 3상 3선식이라 했을 때 했는데 결국 단상 2선식에 대해서 3상 3선식의 1선당 전력비도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때는 바로 115%, 1.2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지금 칠판이 조금 더러우니까 지우고 할게요. 여기도 좀 지우고. 네, 다시 보실게요. 동일 전력을 동일 선간전압 동일 역률로 동일 거리에 보낼 때 사용하는 전선의 총 중량이 같으면 단상 2선식과 3상 3선식의 전력 손실비, 여기서 3상 3선식을 단상 2선식에 대한 기준으로 나타내라 이 뜻이네요. 자, 보시면은 저희가 암기했었던 게 있었죠. 일단은 단상 3선식 같은 경우는 8분의 3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 3상 3선식 같은 경우는 4분의 3. 그 다음 3상 4선식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퍼센트로도 나타냈는데 결국 단상 2선식 기준 3상 3선식의 전력 손실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전선 증량비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4분의 3 결국 3번을 골라줄 수 있는 것입니다. 14번 전력 역률 거리가 같을 때 사용 전선량이 같다면 3상 3선식과 3상 4선식의 전력 손실비는 얼마인가? 단 4선식의 중성선의 굵기는 외선과 같고 외선과 중성선 간의 전압은 3선식의 선간 전압과 같고 3상 평형부하이다. 지금 보시면은 분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3상 3선식과 3상 4선식의 전력 손실비를 물어봤어요. 사실 뭐뭐에 대한 뭐뭐의 전력 손실비를 물어봐야 정확한 말이겠지만 지금 3상 3선식, 4선식의 그냥 전력 손실비 결국 3상 4선식에 대한 3상 3선식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상 4선식은 얼마죠? 3분의 1이고요. 자, 여기 3상 3선식은 4분의 3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하면 4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단상 2선식에 비해 단상 3선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거 단상 3선식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특징이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상 2선식에 비해서 3선식은 소요 전선량이 많아야 한다? 아니고요. 그리고 중성선에는 반드시 퓨즈를 끼워야 한다. 중성선에 퓨즈를 끼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 불평형을 줄이기 위해 저압선의 말단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전력용 콘덴서가 아닌 저압 밸런서를 설치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의 좀 좋은 장점이 뭐냐면 유리한 것이 110V 부하 외에 220V 부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왜냐면은 선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자, 상전압, 상과 상은 중성선과 상가는 110V. 그 다음에 선과 선가는 220V를 사용해서 총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3선식 110, 220V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도 또 특징을 물어보고 있네요. 4번, 이 종의 전압을 얻을 수 있고 전선량이 절약되는 이점이 있다. 바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3번 같은 경우는 꼭 외워주세요. 중성선에는 절대로 퓨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저압단상 3선식 배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은 전압의 부하가 불평형일 때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중성선이 단선됐을 때 부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가 바로 저압 단상 3선식 배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불평형이 생기기 쉽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류조합 배전 방식에서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방식은 밸런서라고 했을 때 바로 나와야 하는 것이 단상 3선식입니다. 단상 3선식은 저압 밸런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부하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2번, 전압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2번 단상 3선식 골라주시면 되고요. 단상 2선식과 3상 3선식의 부하 전력 전압을 같게 하였을 때 단상 2선식의 선로 전류를 100%로 보았을 경우 3상 3선식의 선로 전류는 우리가 선로 전류를 할 때 단상 같은 경우는 I 같은 경우 I1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I1은 V분의 P죠. 단상이요. 그 다음에 3상일 때 I2라고 해보겠습니다. I2는 루트 3 V분의 P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 같다고 나왔을 때 결국 비교했을 때 단상은 3상보다 루트 3배 많은 거네요. 결국 이 차이가 루트 3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결국 루트 3분의 1만큼 차이 나서 58%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전압 3300, 105-0-105V의 단상 3선식 변압기에 60A, 60% 및 50A, 80%의 불평형 늦은 역률 부하를 걸었을 때 전체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 자, 첫 번째 P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볼트가 전압이 105V네요. 2차 측. 그리고 여기 전류가 60, 역률이
6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단상은 VI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60 곱하기 0.6이고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값은 3780W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P2 마찬가지로 105V의 전류는 50A고요. 역률은 0.8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4200W가 되네요. 자, 그래서 전체 유효 전력은 P1 플러스 P2가 되어서 3780 더하기 4200. 자, 이것은 약 7980W네요. 그럼 이거는 약 8k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8kW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공장이나 빌딩에서 전압을 220V에서 380V로 승합하여 사용할 때 이 승합의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우리가 전압을 승합하는 이유가 전력 손실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죠. 전력 손실 같은 경우는 V제곱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제곱 R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전압을 올리게 되면 전력 손실은 제곱만큼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승합의 이유는 전력 손실을 경감함에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배전 전압을 루트 3배로 하면 동일한 전력 손실료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몇 배가 되는가? 이것은 전력 손실률 공식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라고 하는 것은 전력 손실률 K는 전력 손실을 전력으로 나눈 값과 같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은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제곱 R 그리고 P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P와 P제곱 중에 하나가 약분이 되면서 결국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R이죠. 그쵸?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전력 손실률을 동일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일정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일정할 때 이 전력 P와 여기 전력 P와 그리고 여기 전압과의 관계는 비례 관계입니다. 일정할 때. 왜냐하면 서로 분자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하면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배전 전압을 루트 3배로 했으니까 전압은 루트 3배로 하게 되면은 전력은 루트 3의 제곱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부하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배전솔로의 저항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에서 역률 1일 때의 저항 손실과 비교하면 단 역률 1일 때의 저항 손실을 1로 한다. 자, 보시면은 저항 손실, 손실 보시면요. 이 공식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손실률이고 여기에 따른 손실을 적어보면은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제곱 R이 있었습니다. 결국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배전솔로의 손실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일단 1번 전압 조정, 2번 역률 개선은 이러한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전압을 올리고 역률도 개선함으로써 전력 손실을 개선한다, 줄인다, 경감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4번 부하의 불평형 방지도 전력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중접지 방식이랑 이 배전솔로의 손실을 경감시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5번 송전전력, 송전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고 할 때 전선의 단면적 A와 송전전압 V의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을 제가 식을 한번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력 손실률 공식 K라고 하는 것은 V제곱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R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R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V제곱의 코사인 세타 제곱에 P에 곱하기 로우 A분의 L이었죠. 로우는 고유저항, A는 단면적, L은 길이. 그쵸? 그러면 보시면은 지금 전선의 단면적과
V와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때 K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A와 V제곱의 관계를 물어보면 되겠죠. 보시면은 같은 위치에 있네요. 둘 다 분모에 있으니까 서로 반비례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3번. 동일한 부하 전력에 대해서 전압을 2배로 승합하면 전압 강하율, 전력 손실률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하나씩 볼까요? 흰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압 강하 공식 떠올리겠습니다. E라고 하는 것은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자, 그래서 전압을 2배로 승합하게 되면은 전압 강하는 2배로 감소한다. 결국 이것은 E는 V분의 1에 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거죠, V에는. 그러면은 전압 강하율 엡실론은 V분의 P가 아닌 V제곱분의 P 곱하기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마지막으로 전력 손실률 K는, 자, 이거 공식 굉장히 많이 보이죠.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리고 PR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K라고 하는 것은 V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배로 승합하게 되면은 전압 강하는 2분의 1, 여기 전압 강하율은 4분의 1, 그리고 전력 손실률도 4분의 1이 됩니다. 그쵸?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전선로의 건설비와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선비는 줄어듭니다. 전선비는 줄어드는데 대신에 전압이 높아지면 애자가 많이 필요하죠. 애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 됩니다. 무거우면 어떻게 되죠? 철탑, 지지물의 강도도 높아져야 되고 지지물의 높이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지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겠네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1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직류 송전 방식이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 유리한 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직류는 표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송전 손실이 없고요. 그리고 통신선에 대한 유도 잡음도 적죠. 그 다음에 선로의 절연이 쉽고요. 절연 계급을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정류가 필요 없고 승합 및 강압이 쉽다 했는데 직류 송전의 단점으로 꼽으면 변환 또는 역변환 장치가 필요하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이 됐습니다. 좀 어렵다라는 것이 됐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류 송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류 송전에서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 2번 역률이 항상 1로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송전효율이 좋아진다. 3번 직류 송전에서는 리액턴스라든지 위상각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정도상의 단점이 없어진다. 4번 직류에 의한 계통 연계는 단락 용량이 증대하지 않기 때문에 교류 계통의 차단 용량이 적어도 된다. 자,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틀린 거 1번 보시면은 직류 송전에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직류 송전에는 무효전력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설명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9번까지 해서 9장 문제풀이를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잘 푸셨나요? 그러면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10장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